보자. 개인적으로 성적이 많이 궁금한 친구들은 저에게 DM으로 남겨주시면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보자. 표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의 1과 2를, 그 다음에 그림은 ADP와 AT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말해봤자 안 해줄 겁니다. 풀이 하고 할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뉴클레오타이드가 DNA로 되는 거, 포도당과 산소가 물과 이산화탄소로 가는 거를 보면 얘는 합성 동화의 예시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 같고, 얘는 이화의 예시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인산이 두 개 연결돼 있으니까 얘는 ADP에다가 무기인산, 이렇게 글로 쓸 때 이렇게 쓴다 그랬죠. 얘가 합쳐져서 ATP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얘가 동화가 되거든요. B가 이화의 예시가 될 겁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요래조래 해서 5번이 답입니까, 이거? A 과정에서 뭐 열 에너지가 투입될 수는 있는데 열 에너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ATP 자체가 화학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다라고 고쳐야 맞는 게 됩니다. 2번 틀린 사람 이니 나온다 그랬는데 이걸 틀렸으면은 지금 쥐고 있는 펜을 꺼볼래? 생명과학의 성과는 연계대에 발달하면서 경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가 답입니다. 우리 할 것도 없네요. 3번 과학의 탐구 방법을 나타낸 건데 자연 관찰, 규칙성 발견, 수집 이런 것들에서 이게 귀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옳은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뭡니까? 2번 정도 될 것 같네. 그거를 이제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 쌤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게 연역법, 기납법일 뿐이고 정말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반드시라고 있는 건 보통 틀리잖아요. 그죠? 시험에서 반드시, 모든, 예외 없이, 무조건 같은 소들을 보다 확률이 높은 들은 그냥 이거 보면 찍어. 그죠? 이렇게. 너 오늘 좀 연결 상태가 안 좋은가? 맞아, 많이 끊기네. 뭐가 문제일까? 데이터를 사용을 네. 저는 개인 데이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이냐? 전환에서 멈췄어? 정말 갑갑하구만. 오케이. 4번 그림은 영양소 세포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세포 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말라고 A와 B는 요소랑 CO2 중에 하나라 했으니까 암모니아에서 합성되는 게 요소, 그 다음에 포도당에서 나오는 게 CO2가 된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물과 CO2는 어디로 나가? 배와 콩팥 중에.
우리 호흡할 때 수분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가가 패고 내가 콩팥이 될 겁니다. 이번 시험 문제가 친절했던 이유는 보통은 요런 걸 안 줍니다. 난이도 높일 때. 자, 이런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지잖아. 그지? 그 중에 찾아야 하는데, 처음이니까 친절하게 내봤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동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거는 하나 챙겨 가셔야 합니다. 암모니아가 요소로 되는 건 뭐라 그랬네? 기억나니 혹시? 얘가 해줬니? 얘는 합성이다. 암모니아가 요소로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요소가 암모니아를 통해서 합성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는 동화의 예시야. 요거 별표 하나 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개박살 나는 것 중에 한 파트입니다, 이거.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거는 동화의 예시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건 이화의 예시니까 뭐 별로 특징적일 건 없고. 그래서 기억이 이화인 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니은을 모르더라도. A. A는 몸 밖으로 능동수송되는 게 아니라 확산된다 그랬죠. 배에서. B. B는 나에서 여가 된다. 그렇죠? 여가 됩니다. 다시 B는 요소는 나에서 여가 된다. 그죠? 답이 2번인가 보네. 이번 시험 문제를 보면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설계구요. 제발 맞추라고. 이번에 못 받으면 안 돼. 기말 어렵거든요. 기말은 쉽게 내도 어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중상위권 친구들이 점수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등급에 연연해 하지 말고 1등급이랑 3등급 꼴등, 4등급 1등이랑 점수 차이 많이 안 날 거야. 한 15점 안쪽일 거야. 사람이 적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1등이랑 10등, 11등의 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등수 하나당 거의 뭐 2점 안쪽으로 차이 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림은 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우리 쌤이 낸다고 열심히 얘기했었습니다. 이 친구 이름 뭔가요? 폐, 정맥. 그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니까. 얘는 폐, 정맥,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니까. 니은은 굳이 따지면 콩팥 동맥 쪽에 가깝습니다. 콩팥 동맥이라는 건 아닌데 콩팥 동맥에서 나온 게 이제 콩팥으로 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라면 콩팥 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 줬죠. 틀리지 말라고. 이것이 콩팥 정맥이 될 겁니다. 기억은 동맥의 일종이고 정맥혈이 흐른다라고 했죠. 어떤 혈이 흐르는지는 얘기했었습니다. 얘는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 흐르고 얘는 산소가 충분한 동맥혈이 흐른다. 그리고 콩팥 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르고 정맥에는 정맥혈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3학년이 돼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동맥혈, 정맥혈의 개념을 영양소 가지고 하다 보면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은 산소로 판단을 하십시오. 산소가 많다? 그러면 동맥혈이구나. 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합니다. 영양소 기준으로 하다 보면 폐정맥엔 영양소가 적은데라는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산소 기준으로 하십시오. 혈액의 단위 부피당 산소 농도는 니은의 산소 농도분의 기억의 산소 농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니은은 산소를 지금 흡수한 상태잖아. 그죠? 니은에 있는 혈액은 폐에서 산소를 흡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보다는 니은이 산소 농도가 높다는 걸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거분의 작은 거 보니까 1보다는 작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뭐 맞고 이거 틀렸고. 디귿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봐봐. 요소는 콩팥에서 걸어진다며. 발음이 이상한데? 요소는 콩팥에서 걸러진다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콩팥에서 걸러졌기 때문에 요소의 양은 리을보다 디귿에서 더 적겠죠. 그죠? 이거 생각할 수 있죠. 더 디귿이 더 적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게 되나 봅니다. 왜 이거 움직이냐? 4번. 6번 낸다 그랬잖아요. 수능에서는 정답률 10%의 극악이었지만 우린 배웠잖아. 그지?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배웠어서 보십시다. 표는 집신벌레를 다른 농도의 소금 물에 두었대. 그랬더니 이 수축보라는 게 막 줄어들고 이랬어. 이제 이 집신벌레에서 수축보의 작용에 관련해서는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집신벌레는 특이하게 수축포라는 걸 갖고 있었고 여기에 물 같은 걸 담을 수 있어. 근데 바깥이 고농도가 되면 보통 생물은 말라서 물을 뺏겨서 죽는데 얘는 수축포에서 물을 이렇게 삼투로 내줍니다. 그다음에 저농도가 되면 이 수축포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수축포가 커졌다 작아졌다 세포 자체가 아주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축포의 크기를 나타냈고 수축포가 크면 클수록 그 말은 얘가 지금 물을 많이 머금었다는 뜻이고 즉 저농도에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험은 생물적 특성 중에 이거 무슨 생물적 특성이라고 쌤이 답 알려줬었는데 기억하니? 이거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었던 거 기억해? 응. 근데 기존 항생제 글자 왜 이러냐? 기존 항생제로 제거되지 않는 세균이 출현했다. 라는 건 이거는 조금 진화와 적응 아닌가? 그죠? 그래서 결이 달랐다. 기억 틀렸고. 집신벌레는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 단세포 생물이라 했잖아요. 수축포는 3투에서 부피가 변한다.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 제대로 안 배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얘도 단세포 생물이고 당연히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는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삼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아시고 보셨으면 정말 잘한 거고 넘어갔죠. 7번 표는 기관계, 기역, 디귿에서 세 가지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대설계, 순환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푸냐면 먼저 그냥 요 세 개 중에 뭐가 있는지 이거 보고 그냥 바로 적으세요. 그게 빠릅니다. 여기서 막 찾으려고 하면 손이 많이 가니까. 대기 중 일단 아는 거부터 찾아. 쉬운 거. 대기 중에 산소를 흡수한다. 이 누가 해주는 거네. 호흡계. 근데 이걸 보니까 니은 디귿은 X래. 호흡계는 이걸 해줄 수밖에 없는데. 아 그러면 기억이 호흡계구만. 바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당과 이거 룰은 또 뭐냐? 나 이런 걸 잘 못 찾네. 포도당과 오트를 세세포로 이동시킨다. 이거 누가 해주는 거야? 음. 선생님 호흡계는요. 이 포도당이란 말 때문에 조금 애매해져. 호흡계는. 어쨌든 순환계가 해주겠구만 이라는 걸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이 순환계라는 걸 캐치할 수 있고 세포흡 결과 생성된 오트를 몸 밖으로 보낸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배설계. 이거 동그라미겠죠? 그러면 기억에서 CO2 확산이 일어나고 니은에서는 이화만 작용한다? 순환계도 뭐예요? 순환계를 이루는 게 대표적으로 폐라는 기관이 있잖아. 그지? 또 심장도 있잖아. 얘네도 전부 세포죠. 그죠? 얘는 세포는 동화도 할 수 있고 이화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화만 일어난다. 이건 틀린 말인 거. 디귿에서 여과가 일어난다. 맞죠? 이 답 4번이니?
8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이게 무슨 탐구인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라를 보시면 뭔가를 관찰하고 탁총새우가 산호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뭐예요? 가설이라고 생각되지 않니? 가설이 나왔으니까 뭐일 확률이 높아, 이 방법은. 연역법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연역법의 탐구 순서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은데 일단 가를 보자. 이거는 결론을 내렸대. 모르겠지만 결론 도출인가 봐. 그죠? 얘는 생각했으니까 여기 가설 설정이 될 것 같고 나는 일정 시간 동안 불가사리에게 잡아먹힌 신호의 비율은 기억에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괄호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일정 시간 동안 불가사리에게 잡아먹힌 산호의 비율은 기억에서가 니은에서 높았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뭔가 실험 같은 걸 하고 해석을 한 것 같아. 그지? 자료 해석. 굳이 따지면 자료 해석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를 보면 같은 지역에 있는 산호들을 집단으로 나눠서 제거해가 이거 실험했네. 그지? 실험. 이렇게 순서를 나눴을 때 먼저 관찰하고 가설 설정하잖아. 그죠? 그래서 라가 먼저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실험을 설계하겠죠. 다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자료를 해석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겠네. 그지? 기억 맞니? 맞나 보네. 다. 다에서 조작 변이는 A, B 집단으로 나눈 산호의 수이다. 산호의 수는 똑같이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실험을 할 건데, 그지? 여기서는 딱총세구를 제거했다. 라는 요게 조작 변인이 될 거라고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조작 변인. 사실 이거를 서술형으로 내고 싶었어. 서술형으로 내면 여기에서 조작 변인 뭡니까 하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냈더라고. 이런 느낌으로 냈어서 이렇게 안 했습니다. 조작 변이는 산호수이다. 아니다. 다음 기억. 결론을 보세요. 산호에 서식하는 딱총새우가 불가사리로부터 딱총새우가 산호를 보호해주네. 딱총새우가 산호를 보호해주네.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우리가 실험 결과를 알 수 있잖아. 결론을 미리 알면. 그지? 딱총새우를 B에서 제거했으니까 B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없어? 그지? 그래서 A가 더 많이 생존하겠지. 그죠? B보다. 그죠? 그래서 잡아먹힌 산호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보호를 못 받았다라는 뜻이고 생존율이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잡아먹힌 산호가 니은이 더 높으니까 니은이 B가 되겠다. 맞니? 얘가 돼. 이거 답 3번 아니다. 어디 있니? 니은이 A야? 잠만. 일정 시간 동안 불가사리에게 잡아먹힌 산호 비율은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높았다. 니은이 높다는 뜻이네. 그지? 니은이 A고 기억이 B네. 그죠? 답이 3번이니? 여기 재승이 문제. 이게 재승이 문제구나. 너네 계속 재승이 하던 게 대사령 문제라고 해야 쌤이 알아먹을 거 아니야. 이 문제는 3.2점인데 공부 안 했으면 틀리는 거죠. 그죠? 봅시다. 재승이가 가는 재승이가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 나는 소비한 에너지야. 그러면 섭취 에너지고 소비 에너지야.
그지? 이거 가지고 풀라는 거네. 기초 대사량의 정의 알잖아. 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거, 그지? 활동 대사량 이제 움직이거나 추가적인, 그지?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이잖아. 하루 동안 재생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최소량은 기초 대사량을 말해야 되니까 1420이 아니니까 틀렸죠, 이거? 이와 같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가 계속되면 재생이의 체중은 증가할 것이다. 어때? 지금 얘 얼마만큼 썼어? 일단 기타 빼고 2860 썼지. 요거 다 더해봤어요? 얼마 나와요? 더하기가 안 돼요? 그죠? 880. 그러면 다시 기억. 기억부터 보자. 지방을 분해하는 거. 라이페이스 이거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 맞니? 맞죠, 맞죠? 이와 같은 섭취와 소비가 계속되면 재생의 체중은 증가할 것이다. 섭취와 소비가 계속되면 얘는 2860, 얘는 2880을 썼기 때문에 뭐가 더 많아요? 섭취량이 많죠? 그래서 체중은 감소하나 본데? 이건 확인을 해보자. 음, 음. 이거 답이 2번인가 보다. 그쵸? 음. 기타 대사량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네. 그지? 답이 2번이네. 나 혹시 답지 2번으로 안 해놓은 거 아니지? 나 약간 소름 돋을 뻔했다. 어. 기타 대사량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음표가 아니라 0이었다면 어때? 그죠? 증가를 하겠죠? 오케이, 오케이. 10번. 다음은 긴꼬리 천인조. 이것도 되게 유명해. 생물학자 사이에서는. 근데 여러분 태어나서 들어본 적 있는 긴꼬리 천인조? 꼬리가 긴 천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일단 여러분 시험 칠 때 모르는 게 등장했잖아요. 모르는 거잖아. 그럼 문제가 쉬울 겨. 그리고 모르는 게 나오잖아. 이런 거 그냥 지워갖고 A라고 해. 모르겠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긴 꼬리 천인조 수컷을 포획해서 정상 꼬리,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꼬리를 짧게 한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눴대요. 그 다음 새 수컷 집단을 방출하고 한 달 뒤에 수컷과 어울리는, 그러니까 꼬리 길이에 따라서 뭔가 암컷이랑 어울리는 개체수가 다른가 봐. 그치? 그래서 얘는 꼬리 길이에 따라서 성적 매력을 다르게 느낍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조작변이는 긴 꼬리 길이 맞죠? 조작변이는 꼬리 길이고, 종속변이는 암컷의 수, 어울리는 암컷의 수 맞죠? 이 실험의 가설은 암컷 긴꼬리 천인조는 배우자로 긴꼬리를 가진 수컷을 선호할 것이다. 이다. 어때? 음, 이것도 가설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엔 5번이겠죠? 11번. 그림 가는 신경 축삭돌기의 세포막을 경계로 휴지전이가 이온될 때 이온의 분포라고 했고, 나는 활동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활동전이의 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저것 나타내 있습니다. 어, 보자. 일단 이 상태 무슨 상태예요? 1번 상태. 음.
분극, 2번 상태, 탈분극, 3번 상태, 재분극. 원래 이 문제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이거 그래프를 안 줬어. 안 주고 표로 줬단 말이야. 표로 줘가지고 1, 2, 3번이 뭔지 모르게 해놓고 이거 가지고 찾아봐라 했다가 너무 어려워서 바꿨습니다. 괜히 바꿨나? 틀리게 했어야 됐나? 보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모든 순간에 작용하니까 틀렸죠? 그죠? 니은 나트륨의 투과도는 1, 2, 3 구간 모두 0이 아니다. 맞죠? 그죠? 왜냐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한다며. 요걸 알면 요것도 알 수 있잖아. 그지? T2일 때 기역은 열려있대. 기역이 뭡니까? 얘가 나트륨 통로고 얘가 칼륨 통로니까 T2일 때 재분극이니까 기역은 뭔가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지 않니? 그죠? 그래서 2번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공부를 심오하게 한 사람들 그리고 쌤이 알려준 걸 계속 그 파란색으로 적어준 것들 기억하는 사람이 오히려 헷갈렸을 거야. 열리고 있고 닫히고 있다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해서. 근데 우리 시험 칠 때는 이렇게 인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닫혀 있다 열려 있다 확실히 하겠다고. 그래서 챙기시고 12번 12번 그림 가는 시냅스로 연결된 두 뉴런의 AB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냅스 소포 안에 신경 전달 물질 있죠? 기억 맞고. Y는 지금 나는 AB 사이에 일어난 시냅스의 흥분 전달 과정이잖아. 그지? 여기를 나타낸 거라고 한 거니까 Y가 A의 가지돌기겠다. 그죠? X가 B의 말단이다. 그쵸? 그래서 A의 가지돌기 맞나 보네. 아, 그래? 내가 고쳤어, 이거? 아, 고쳤대요. 미안해요. 답이 없었나 보네. 아, 답이 없었던 게 아니다, 이거. 이거 이거 선생님이 미리 답지 번호를 이렇게 매겨 놓는데 그거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데 제가 답을 다른 번호로 만들어 놔가지고 고쳤었습니다. 젠장. 이거를 고쳤었구나. 오케이. D1을 자극하면 D1을 자극하면 A의 말단의 시냅스 소포 속 물질에 의해서 B가 탈분기했다. 말도 안 되죠, 이거. 답이 1번이니? 1번인가 봅니다. 3번, 13번. 13번은 마치 어려운 것처럼 적어놨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점수를 4.5점이나 배점해놨고 이것도 처음에 어렵게 냈었어. 근데 이제 계속 다시 풀다 보니까 너희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열심히 했을 텐데 계산 틀리고 이래갖고 틀리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난이도를 낮추다가 나중에 시험 칠 때 다시 보니까 참 쉽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x라는 막 변수도 넣어줬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는 또 아닙니다. 보면 x 처리하기 전 x 처리한 후의 차이를 보면 니은 그래프가 사라졌다. 그지? 그리고 자극을 이때 줬는데 처음에 탈분극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니까 발생을 안 했다. 그지? 니은의 탈분극이. 이 말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일단은 A 또는 B에다가 자극을 줬다 그랬는데 A에 자극을 주면 탈분극이 몇 개밖에 안 생겨. A 쪽에서밖에 안 생기잖아. 나는 지금 여기서 보면 기억과 니은은 각각 A, B의 막전언니 중에 하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측정을 여기랑 여기서만 하는 거야. A에 자극을 주면 탈분극이 한 번밖에 안 일어나잖아. 거꾸로 여기 시냅스를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B에서 자극을 줬구나. 탈분극 두 개인 거 보고 바로 찾으셔야 하고 그다음에 B에 자극을 줬기 때문에 먼저 발생하고 전달 일어난 다음에 다시 전도 일어나서 A에서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X를 처리하니까 A에서의 탈분극이 안 일어났다는 소리잖아. 지금 이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그지? 그러면 전도는 일어났는데 지금 A로 뭐가 안 된 거예요? 전달이 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흥분의 전달 억제하는 것이다 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서도 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거야. 왜냐하면 얘 A,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A의 뭐 가지돌기를 마비시킨 걸 수도 있고, 뭐 그것도 전달을 막은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나트륨 칼륨 펌프를 막았다든지 ATP를 삭제했다든지 AX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A, 니은. A에서 막전이 변하는 기억이다. 틀렸죠? 그 다음 나의 그래프로 보아. 나가 어디 있니? 나의 그래프로 보아. A에 더 큰 자격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죠? 원래 내려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자극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다 그랬어? 음, 뭐지? 약한 자극, 강한 자극에서 두 가지 차이는 이제 약한 자극은 활동 전이가 뭐 이런 정도라면 강한 자극을 받으면 활동 전이 빈도가 늘어난다 그랬잖아. 그지?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다가 이제 흔적만 남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14번. 14번.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보기 어렵네. 여러분은 한 페이지니까 잘 봤겠죠? 이게 너무 글씨 작아서 보이나 모르겠다. 그림은 유련 가다에서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A, B 사이의 거리와 C, D 사이의 거리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속도 차이를 가지고 선생님 문제를 냈다가 이것도 흔적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A, B 사이 거리 같고 C, D 사이 거리 같은데 얘는 전도 속도가 뭐 3ms인데 얘는 전달 속도가 뭐 똑같이 3ms. 예를 들어서 얘는 전도만 일어나는데 3ms고 얘는 전달이 일어나는데 3ms잖아. 그러면 다랑 가중이 뭐가 빠르게? 전달 속도가 전도보다 느린데 C에서 D까지 가는데 속도가 빨랐으니까 다가 더 빠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 내다가 치웠습니다. 생각만 해도 어렵죠. 풀이 들으면 쉬운데 자료 보고 찾으려면 어렵다. 그래서 3.8점이었는데 이것도 바꿨어. 제발 맞췄으면 좋겠어서.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소스들 기말고사에 제가 낼 생각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기말에는 방금 말씀드린 소스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이거 어차피 올릴 겁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그러니까 좀 기억해 두셨다가 기말은 쌤이 난이도를 높여서 이렇게 내겠구만 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가가 구심점 유런인 거 맞죠?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어? 모양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다음 가와 나가 같은 길이라면 나의 전도 속도보다 전도 속도가 느리다. 아니죠. 말이 집이니까. 그죠? 말이 집 누련이니까 여러분이 속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C. C에 강한 자극을 주면 D랑 E랑 C가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거꾸로 가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B는 그래도 틀렸나 보네. 그죠? 또 B에 자극을 가하면 A, B, C, D, E 중에 응? 아 그래 나 바꿨었니? 아 맞네. B를 자극하면 A, B, C, D, E 중에 4지점만 활동 전이가 측정되죠. 요거 여러분이 많이 물어봤잖아요. 이거 말이지. 그죠? 이 문제 EBS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지? 아닌가? 여러분이 EBS에서 제가 그림 따온다 그랬는데 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요거 많이 틀리길래 요걸로 가져와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헷갈렸죠? 그림 헷갈리지 말라고 해놓고 쌤이 헷갈렸었습니다. 그 다음 15번. 그림은 어떤 뉴런의 자극 지점 1, 2 중 한 곳에 역치상 자극을 주고 이것도 우리 연습했었다. 그쵸?
여기나 여기 중에 자극을 줬는데 더 빨리 활동 전이가 발생한 게 어디야? 그지? 여기 반짝하고 그다음 여기 반짝했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전도가 일어났구나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극 지점이 2번이구나. 바로 찾을 수 있고 T1일 때 기억에서 기억에서는 T1일 때 뭐예요? 음극이네. 나트륨이 뉴런 밖으로 이동할 때 ATP가 필요 없다. 필요 있죠. 그죠? 그다음 T1일 때 니은에서 칼륨은 뉴런 안쪽보다 바깥쪽의 농도가 낮다. 요거를 이제 시점을 여러분이 많이 질문했는데 선생님 이게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물어보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칼륨이 항상 뉴런 안쪽에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DNA에서 칼륨은 뉴런 안쪽이 세포 밖보다 농도가 낮다는 틀렸죠.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던 과분극이 일어나고 있던 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안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15번이 1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식은 끝이 났고 주관식은 할 시간이 있을까? 괜찮아. 다음 주에도 풀이를 할 겁니다. 첫 시간에. 그리고 수행평가 얘기를 할 거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은 한 시간이 들었는데 뒷반 애들은 이번 주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올려주고 보라고 하고 다음 시간에 서술형만 풀이 하겠습니다. 마치자 그냥. 서술형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하면 되겠네. 점수 궁금한 사람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